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물 그리고 미국 주식, 코인 매매를 하실 때 꼭 보시는 그러한 선들이 있죠. 정말 중요한 선들이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뭔가 알고는 있는데 완벽히 기준 설정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지지선, 저항선에 대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지선이란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멈추거나 반등하기 쉬운 하단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횡보를 하고 지지를 받다가 서서히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바로 이 지지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실 수 있다면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할 때 난 여기 시점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를 먹어보겠어, 여기에 대한 반등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바로 이 지지선을 노리시면 되겠죠.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매수세가 강해져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시점이고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집중되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메이저들까지도 어디 일정한 가격대쯤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점 매수 매집을 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바로 이 지지선을 잘 활용을 하면 단타 대응이든 중타,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플랜을 좀 짜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 지지선의 종류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 없어요. 이평선도 전반적으로 다 지우고 쓸데없는 선들을 다 지워봤습니다. 캔들만 놓고 전반적으로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점과 여기 시점과 그리고 여기 시점 캔들을 보면은 여기서 특히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1번 시점과 2번 시점, 1번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2번 저점에서 한 번 더 진입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을 못 할 수 있어요.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패스를 합니다. 패스를 하고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네? 자, 그러면은 요 1번 주변에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매수 시점을 노려서 이 반등에 대한 앞전에 보시면은 여기를 A 포인트라고 할게요. 1번 시점에서 A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2번 시점에 왔을 때 매수 매집을 해서 A 포인트까지 목표가를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청산을 하는 전략을 여러분들께서는 가져갈 수 있겠죠. 여기가 바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 반등을 어느 시점까지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 2번 시점, 1, 2번 시점이 한 번 더 오면은 나는 매수 매집 들어가야겠다. 왜냐면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었고 이번에도 세 번째 매수 자리가 오게 되면은 여기서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 1번과 2번 시점의 저점 대비 몇 틱이라든지 몇 포라든지 나름 손절 기준을 어느 정도는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 보면 낚시질을 하고 있겠죠. 여기 3번 자리 말 그대로 1번, 2번의 치수를 100이라고 본다면 나는 100지점에다가 매수 진입을 걸고 기다릴래 하다 보면은 이 자리에서 체결이 되고 어느 정도 또 반등이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아까는 제가 A 포인트로 잡았었는데 지금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 포인트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 진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B 포인트가 A 포인트보다 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B 포인트를 하나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3번에 매집을 했을 때 나는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겠어 라는 목표를 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이 B포인트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거리의 70에서 80% 정도만 목표가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10이라면 저는 실제로는 7이나 8쯤에서 목표가를 잡고 청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청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제가 거리에 7, 80%를 보게 되냐면 시장은 가다가 한 번씩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다시 꼬꾸라졌다가 결국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꼬꾸라지는 게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에서 80% 정도의 거리를 목표가로 잡을 때가 많고요. 특히 보시면 결국 이 B 지점 역시도 돌파를 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전에 쌍바닥 패턴이 나왔고 앞전에 지지선이 확실히 보였다면은 우리는 앞전에 이 패턴들을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진입 포인트를 잡고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 고점을 활용을 해서 목표가를 잡으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하게 나는 패턴 그리고 캔들만 보고 난 매매를 하겠다.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나름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1, 2번의 저점 대비 그 어느 정도의 손절값을 잡을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나름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A 포인트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나는 여기 1번에서 손절은 마이너스 3 정도 잡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나름의 손절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번째 자리가 지금은 반등이 나왔지만 만약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 플랜 B 자리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 이제 골든서퍼 아카데미 오시면은 또 나머지 심화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보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선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저항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지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멈추거나 하락하기 쉬운 상단 가격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 뉴욕 주식 뭐 골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쯤 가니까 얘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헤딩만 하다가 쑥 빠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이고 여기서는 매수 세력보다는 매도 세력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꺾일 수 있다. 물론 꺾여서 내려가다 또 지지받고 올라가서 오히려 이 저항선을 또 뚫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저항선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고점 매도 플레이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매도세가 강해져서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시점이고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집중되는 가격대. 물론 여기서 매수 심리가 있고 어떤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매수라는 세력이 3이라고 치면은 매도를 하는 세력은 마이너스 10이라고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7이라는 매도세가 더 강화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저항선이다. 자, 그러면 이 저항선 역시도 제가 예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역시도 보조지표 다 삭제하고 일단 캔들에 대해서만 좀 볼 수 있는데 그냥 아까 그 지지선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시점을 이제 1번 포인트라고 볼게요. 자, 여기 1번 포인트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중앙선을 일단 하나 넣어놨고요. 중앙선은 오늘의 고점과 저점의 합에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중앙선보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위에 있을 때는 매수장, 아래 있을 때는 매도장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중앙선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 추세로 볼 수 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1번 시점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여기 중앙선 위치 A 포인트까지 이제 내려갔었습니다. 저희라면 이제 당연히 중앙선 매수를 한번 들어가겠죠. 저는 A 포인트에서 매수를 들어갈 건데 만약 매수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1번 시점의 거리의 70%까지 70에서 80%까지만 제가 본다 말씀드렸죠. 야, 그렇다면은 이 A 시점 매수 역시 먹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도, 저항선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1번의 저항선이 있는데 이 부근에 두 번째 매도를 우리는 걸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 시점인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의 사례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이 부근에 매도를 거는데 그게 바로 2번 자리였고 그게 결국 기다려서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아까 A 포인트 라인에서 지지 반응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2번 시점에서 매도 진입을 해서 끌고 내려가는데 이 거리가 1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의 7, 80% 7에서 8시점 거의 한 이쯤에서 아마 우리는 청산을 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청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만약에 보세요. 2번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우리는 또 같은 라인에다가 올라올 거 대비해서 우리 또 걸고 있겠죠. 걸고 있다가
체결되면 3번 포인트에서 또 매도를 먹어주고, 또 아까 전에 보시면은 여기가 B라고 보시고 여기를 C 포인트로 볼게요. C 포인트로 보면은 우리는 3번 지점에서 매도를 해서 또다시 7, 80%의 목표가 이 C 포인트 부분에서 우리는 또다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A 포인트와 2번 포인트, B 포인트 역시도 선집을 한다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포인트, C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다가 만약에 버텼다면은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그래서 C 포인트는 뭐 손절이 나갈 수 있는데 A, B, 2, 3 포인트에선 다 먹기 때문에 승률도 따지면 4승 1패라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들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지지선과 저항선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활용만 잘 하실 수 있다면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모든 거래에서 다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고수분들 역시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이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으면 이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막 이제 물어보는 분들 계실 건데, 막 여기서 처음에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막 이러는 와중에 이 기준선을 갑자기 확 깨고 내려가서 갑자기 이 지지선 역할을 했던 애들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장의 흐름이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오전장에는 매수 추세였다가 점심장에는 매도로 바뀌었다가 저녁장에 또 매수로 바뀌었다가 새벽장에 또 매도로 갈 때도 있어요. 추세가 바뀔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스위칭이라는 매매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매수했다가 갑자기 매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또 매도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스위칭 전략을 또 펼칠 수가 있는데, 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게 잡혀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죽도 밥도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예시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는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나스닥의 일봉이고요. 2025년 5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이고 한 5월 중순경까지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기 A라는 시점을 할게요. 21,545포인트인데 이 A라는 시점에서 나스닥이 한 번에 조정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몇 날 며칠을 한 5일 정도를 계속 여기서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점이 매번 똑같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올라가진 못하고 시장의 흐름은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이제 내려갔습니다만 밑에 뭐 일봉상 21선이라든지 이러한 이평선도 있다 보니까 일단 버텨주긴 했고요. 우리는 이 A 시점을 좀 활용을 해서 매도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바로 여기 시점인데 이 캔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캔들이 보면은 앞전에 이 A 라인에 대해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다가 바로 여기를 이제 B 포인트로 할게요. 여기 B 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지지 반등이 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A 포인트 기준선으로 해서 매도를 만약에 내가 들고 있었어요. 매도를 계속 들고 있는데 손절을 안 잡고 그리고 스위칭도 안 하고 있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A 포인트에서 매도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재미를 좀 보고 그 다음 매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손절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B 포인트에서 내가 매도에서 매수로 스위칭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손실을 받다가 B라는 수치에서 플러스 20, 플러스 30, 플러스 뭐 한 20, 또 플러스 한 50 이런 식으로 연타로 수익을 다다다다다 가져가게 되면은 아까 앞전에 손절 나간 거는 거의 하루면은 다 복구를 하고 수익 전환하고도 훨씬 더 누적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 역시도 기준선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추세 전환에도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를 함으로써 수익을 또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유가 차트입니다. 크루드오일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은 2025년 4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자 지금 보시면 유가가 지금 앞전에 이제 4월 달에는 거의 한 55불 정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쭉쭉쭉 빠지다가 이 A 포인트라는 시점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지지 반등이 나오게 되고 보시면은 쭉 올라갔다가 B 포인트라는 시점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저항을 주다가 다시 빠지게 되고요. 특히 이 C 포인트라고 보시면은 이 C 포인트 라인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D 포인트 라인에서 내려갔다가 횡보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중요한 건 바로 여기 E 포인트입니다. 여기 E 포인트를 볼 수 있고 이 E 포인트에서 주가는 초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A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이때 당시에 우리는 캔들만 보고서 모릅니다. 지지반대 좀 세게 나온 게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B 포인트 같은 경우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면 요 라인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가 나오고 있었죠. 여기 1번 구간이라고 보시면 이 1번 캔들에서 윗꼬리가 나왔었고 특히 위에 21선 라인이 쭉쭉쭉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을 하나의 고점 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B 포인트 라인에서 우리는 매도 진입을 여러 번을 좀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C 포인트 라인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주가를 또 매집을 해서 보시면은 이 B 포인트의 고점 라인까지를 목표가로 잡는다면은 우리는 또 요쯤에서 청산을 하고 D 포인트에서 다시 매도 진입을 해서 또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다가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또 매도를 쳤다 칠게요.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갔는데 자 그런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이 이날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오더니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일 동안 여기 계속 저항을 받았었거든요. 요 D 포인트, B 포인트 라인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밑에 이평선들도 좀 수렴해서 막 올라오고 있었고 해서 자, 이때는 좀 주의하자 했었는데 그 다음날 시가 자체가 이 B와 D의 저항선을 돌파해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해야 돼요. 여기가 바로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포인트에서는 매도를 만약에 내가 들고 있었다면 매도 다 철수입니다. 매도 다 철수를 해주고 이 포인트에서 매수 쪽으로 스위칭을 해서 터질 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계속 들고 있었다면 물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손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항선 라인을 확실히 돌파하는 돌파 캔들이 보여지게 되면 이 신호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 특히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 삼각 패턴에서도 이게 올라탄 캔들이 확실히 보여지게 되면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전부 다 동일하게 이런 식의 지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 저항선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과거 차트에서 고점과 저점 캔들의 패턴을 보고 고점과 저점을 확인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을 좀 활용을 합니다. 21선, 11선, 5일선들의 이평선의 교차 지점이라든지 골든 크로스의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선들을 좀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추세선과 박스권의 상하단선들 그리고 가격의 밀집 구간 매물대, 예를 들어서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매물대들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하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지저항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지저항선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진입 시점을 판단할 수 있고요. 손절과 익절 설정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 지지선 근처에서의 매수, 저항선 근처에서의 매도 자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선 하단이나 익절가 저항선 상단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준선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익절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브레이크아웃에도 속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지 저항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나간 차트들, 과거 차트들을 보시고 혼자 한번 선을 그어 보시면서 자꾸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훨씬 더 인지를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지지저항선을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 이제 여러분들께 지지저항선들 제가 직접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지지저항선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네모 박스도 쳐드리면서 이제 박스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과 그리고 지지저항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라이브 방송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듣기 전에 혼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제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실전 노하우를 또 익힐 수가 있으니까 제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선물, 실전 매매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유익한 자료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 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